네, 오늘 화요일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또 진행하죠. 신건섭의 신중한 시선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미국 증시 관련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익 추정치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좀 흔드는 배경이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제가 한 달 전 정도쯤이었죠. 바로 우러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언이 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 1,300원 위에서 머무는 이 강세를 머무는 형태가 좀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또 우러 이슈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 관련된 이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그러니까 EPS 추정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화면 보시다시피요. 뭐 갑자기 이제 곡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얼만큼, 그러니까 미국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좀 기준으로 좀 보지만 미국 기업은 철저하게 딱 하나 봅니다.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나 이 이익을 받느냐. 그래서 주당 EPS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중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골이 깊어지는 형태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그리고 이 우측에 보시면 이때는 뭐였죠? 결국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이슈였다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유동성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이제 거의 이제 QE의 효과가 크게 좀 공급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같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이익치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최근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익 추정치거든요. 이익 추정치를 좀 봤을 때 굉장히 급속하게 좀 내려가는 형국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걸 좀 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뭐 디즈니도 뭐 아시다시피 뭐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앞으로 한 1년 정도 또는 짧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업이 조금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현재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긴축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지난번 FOMC 통화 의사록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마일드한 리세션, 경기 침체를 언급했던 배경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 이익이 둔화되는 이 구간에 들어갔고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재무부 지난번에 설명했던 TGA 계정의 추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무부 자체가 이제 유동성을 또 같이 좀 연방준비위원회와 별도로 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요 부분들은 이제 뭐 역RP라든지 이런 거와 좀 같이 이제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는데 자 좌측에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TGA 계정에 대한 이 금액의 증가가 확실하게 크게 나왔다가 21년도 중반부터 넘어가면서부터요. 급격하게 TGA 계정의 추이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맨 우측에 보시면 거의 바닥권에서 약간의 좀 탈피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여기에 올라오는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 이유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제 미국의 이 중소은행들의 이 파산 소식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미국 재무부에서 이 TGA 계정을 활용해서 이 뭔가 단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 그래서 사실 시장이 최근 특히 그 서학개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그 4대 증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상승이 뭔가 이제 이 상단이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아무리 빅테크 기업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더라도 상단 돌파하기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꼴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도 이미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연방준비위원회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누가 돈을 다시 더 풀기도 그렇고 돈을 다시 또 풀기 시작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 5월 4일 날 FMC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런 지표만 보면은
사실 뭔가 마이드리한 경기 침체는 진짜 확실한 구간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데 그래서 제가 다른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화면은요. 사실 앞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기 관련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지정학적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제목이 뭐냐면 요 화면은 이제 라디오 유로피언이라는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쉽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 우크라이나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군비 지출이 냉전 수준,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당시와 이제 대립했을 때 아실 겁니다. 그때 냉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자세하게 기사를 내용 보니까 냉전 시대보다 약 26% 정도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군비 지출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방 예산이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다시 똑같은 내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폴란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바로 좌측 상단에 붙어 있는 국가, 임적 국가고 발트의 3국 사상 최대 규모의 나토 군사 훈련을 개최한다. 현재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이제 상비군 그리고 발트 3국까지 포함해서 약 3만 명이 이번 이 나토 관련된 이 창설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약 9월 말부터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요. 지금 요 내용은요. BBC에서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요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나토가 동부 방어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럽 여행하시는 건 알겠지만 뭐 패키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 상품, 동유럽 상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동부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 방어선 구축으로 인해서 나토군 30만 명을 플랜을 작년 9월, 10월 달에 발표했고 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나토군의 이 쉽게 얘기해서 신속 대응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 나토 신속 대응 군에 대한 규모가 약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26만 명을 징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30만 명을 더 추가적으로 징집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 국경지대에서 현재 베이스 캠프가 차려져서 거기서 지금 구축기지가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러 전쟁, 제가 지금 키포인트로 보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의 이익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TGA 계정을 뿌리기에는 조금 다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화면은 이제 알자지라 방송, 중동 방송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다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기 지원 발언 그러면서 러시아는 뭔가 좀 안 좋은 듯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이제 동맹 국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환영한다는 뜻을 내포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흔들렸었거든요. 왜 흔들렸을까요? 왜? 바로 많이 잊혀진 거죠. 지금 뭐 포털 사이트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잊혀진 상황이죠. 이 방송사 사이트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전장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러시아고 파란색은 아조프 민병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정부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나토가 여기서 이제 구축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폴란드 이 국경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군사 훈련을 좀 병행하기 위해서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토 지금 이제 딱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나토 군사 진영이고 그리고 이 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립이죠. 나토 가입하지 못한 국가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바로 러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아래쪽은 벨라루스가 있고 그리고 맨 아래쪽은 지금 이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나와 있는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반도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 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사 플랜 계획이 발표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 전선은 여기죠. 여기 끊어서 동부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경제 TV인데 왜 자꾸 국방 TV처럼 뭔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SBB 사태라든지 CS 사태, 뭐 도이치뱅크 사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뭔가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에서 TGA 계정을 활용해서 지급 보증만 줬으면 파산을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일부러 방관한 듯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또 앨런 재무장관이 또 지급 보증이라든지 예금 보증을 또 해주면서 그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갔던 계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제 출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출발하셨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끝나고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 정치적 모멘텀 그리고 경제적 모멘텀이 바로 이 한미 정상회담인데 지금 보시면요 뭐 좌측에는 아시겠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WP 이제 인터뷰에서 뭐 동맹 관련된 얘기나 하고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북한에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뭐 미국이라든지 뭐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물론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거의 흡사하거든요. 지금 군사력 제가 알기로는 지금 7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북한도 뭐 포탄이라든지 탄약 엄청나겠죠.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이 국내 주가를 보시면 현대로템이 어떻게 코인 같은 상승률, 실적이 8,800%가 어떻게 증가했을까? 결국은 이 전차라든지 장갑차의 부품을 만드는 현대로템이 그에 대한 부분의 수출이 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내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풍산 주가 보시면 풍산이 뭐 만드는 회사죠? 탄약 만드는 회사지 않겠습니까? 예, 탄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S&P 500과 이런 추정치를 여러 가지 좀 대조해 봤을 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시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악재는 이런 이슈밖에 없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만 활용한다면 아마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뭔가 위기라든지 경제적인 뭔가 모멘텀이 뭔가 상실했을 때는 어느 국가든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920, 30년대 경제 대공황, 뉴욕 대공황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시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을 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패망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이루어지는 이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 국가의 경기 자체도 굉장히 지금 상승에 대한 경제적 모멘텀을 상실한 상황인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오히려 전쟁이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올해 6월과 7월 정도 이게 당장 이슈가 불거질 건 아니지만 아마 2, 3분기 정도 지날 때쯤에 이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유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대세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의 신강섭의 신중한 시선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